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23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23번째 시간,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까지가 2차 지필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아마 미리 올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항상 밴드에 댓글로 질문을 하시고요. 꼭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면 꼭 여러분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명청대 상공업의 발달,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대도시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왜? 특히 강남 지역에 농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대규모 상업도시가 등장하게 되고요. 중소도시였던 시진이 발달하고, 이거 니시진 얘기했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수도였던 베이징에는 수도로 대운하를 통해서 강남에서 운반된 각종 물자가, 그렇죠, 황제가 살고 있는 베이징으로 집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화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은도 많이,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서양으로부터 은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면서 경제적으로 호황인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은으로 납부를 하라고 농민들한테 하다 보니까 은을 구하기 위해서 헐값에 곡물을 판매하다 보니 굉장히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빈곤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이 빈곤해지니까 사람들이 농촌에 살기 싫죠. 그러니까 반대로 도시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대도시 서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의 인구 거의 1000만에 육박하죠. 그래서 경기도로 따져도 굉장히 경기도로 사람들이 많이 집중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도시 하층민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면은요, 다양한 서비스업에 종사를 합니다. 이때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산업 구조를 얘기했을 때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었다. 그리고 사치와 향락 산업에 편승하는 그런 분위기, 사치와 소비를 옹호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졌었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선은요?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죠. 그래서 한양이 최대 도시로 성장하는 모습. 중국이랑 비슷합니다. 중국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시 발달이 처음엔 두드러지지 않다가 17세기 우리 상공업,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대동법 시행되다 보니까 노동력을 팔아서도 생활이 가능해지는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 기근, 경신대기근이 있고 나서 생활기반을 잃은 농민들이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 약간 중국이랑 비슷하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 수도로서의 한양, 처음에는 정치, 행정, 군사의 중심지였다가 이제는 모든 물자가 모이는 상업 중심으로서의 특성이 증가하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양의 유입 인구는 대부분 도성 밖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파동이나 용산 이런 지역에 그 당시에 살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이 굉장히 많이 크게 되고요. 한양 주변의 상업지에도 굉장히 정착을 하면서 강화, 개성, 수원, 광주 같은 주변 도시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광주는 경기도 광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도시였던 수원 화성 건설하게 되는 거 있죠. 수원의 화성 여러분들이 몇 번은 가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도시로 만들어졌었다 정도만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우리 이거 봤었죠. 이거 뭐라 그러죠? 요거?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조하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상업도시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영주를 중심으로 주변의 무사들이 거주하면서 존인들도 주변에 모입니다. 그래서 살고 있던 이 주변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을을 구성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더라. 그래서 거대한 조카마치인 에도, 일본의 수도였던 에도가 이렇게 되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에도에 수많은 상공업자와 무사가 집중되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도의 인구는 100만 명 정도 되었다.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되는 거죠. 이 에도가 발달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산킨코타이 제도라고 하는데, 조금
중요하니까 이게 일본만의 특별한 제도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할 텐데, 그래서 에도와 에도 주변의 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에도로 오는 길목의 교통, 숙박 등의 서비스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 에도 그 상킨 코타이 제도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와 교토라는 이런 도시들, 우리 오사카는 비행기 일본 여행 갈 때 오사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토 같은 경우에는 정치의 중심지지만 이제 그 유통의 중심지, 상업 중심지는 오사카가 되겠죠. 선생님도 오사카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 특히 중국 사람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어딜 가나. 그러다 보니까 나가사키, 사카이 같은 상업 발달들로 도시가 발달하게 되더라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도시가 있다 보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상인들도 다양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쌀과 특산물의 화폐를 교환한다든지 금융업을 종사한다든지 그 동업조합 저번에 얘기했죠. 가브나카마 결성을 하면서 그 전국 규모의 금융업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본, 조선 그리고 뭐 중국도 청나라도 도시가 발달하게 되더라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요건 교과서 1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1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상킨 코타이 제도, 일본에만 있는 상킨 코타이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상킨 코타이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복된 다이묘들한테 교토로 와서 자신을 나를 한 번씩 와서 보고해라 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도 막부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도쿠가 이에야스가 쇼군에게 아련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다이묘의 처자들도 에도에 거주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도를 기준으로 동쪽의 다이묘들, 서쪽의 다이묘들이 1년마다 한 번씩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들을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킨 코타이 제도를 실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에도로 오는 교통비며 뭐 숙박비며 무사들, 에도 다이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의 가신들, 그런 생활비 모두 막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이묘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묘들이 있는 각 번의 재정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됐던 굉장히 큰 부담이 많이 되는 제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마다 상업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던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상킨 코타이 제도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그 다음에 조선은 한양,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도를 중심으로 각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도시들이 어떻게 발달해 나갔는지, 한양을 중심으로도 어떤 도시들이 발달해 나갔고, 에도를 중심으로도 어떤 도시들이 주변에, 그래서 에도 같은 경우에 주변에 오사카나 위에 교토 같은 제도가 있었고, 에도 같은 일본 같은 경우에 특별한 발달하게 된 제도 중에 하나인 상킨 코타이 제도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차 지필평가 시험 범위였고요. 마지막 다음 시간 이거는 시험이 끝나고겠죠. 시험 끝나고 나서 새로운 학문, 우리 성리학에 이어서 새로운 학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등장하게 된 내용은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막바지네 마지막 시간일 텐데 시험을 앞둔 여러분들의 각오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